정권이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부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제 관련된 제도라던가 뭐 금융 관련된 거,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에 관련된 제도들이 예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는 시기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 매물들을 기다리셨다가 좀 사시면 또 안전하게 주택 가격을 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은 관망세가 시작된 지가 지난해 9월부터지만 전국적으로는 지금 2, 3년 차 됐고요. 서울만 유일하게 지난해 이제 2, 3분기 굉장히 뜨거웠다가 금융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좀 관망세로 돌아섰었죠. 여름만 하더라도 서울 일부 지역에는 정말 패닉바잉이 올 정도로 굉장히 주택 가격이 거래도 9천 건대까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었고 가격도 뭐 수억 원씩 올라간 지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융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대출을 좀 받기가 어려워지고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좀 기다려야겠다 이런 추이가 좀 지속이 되다가요. 아무래도 연말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그거에 따라서 관망세가 올해는 뭐 1분기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이 좋았던 이유 자체도 뭐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져서라기보다 뭐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오는 것들, 또 분양가가 높아지고 신축이 부족하다, 또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좋은 입지의 신축을 매입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주요 입지에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수요였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저가 매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조건으로 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뭐 다른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이제 가격의 변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일단은 거래를 멈추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망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부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 정권을 2번을 겪었잖아요. 그게 탄핵이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긴 하지만 탄핵이 된 기억이 굉장히 지금 또렷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모든 정보가 굉장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굉장히 학습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관련된 제도라던가 뭐 금융 관련된 거,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에 관련된 제도들이 예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거래가 늘어난다는 게 결국에는 그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지금도 외곽에 집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정권에서도 다주택자들이 한 채만에 남겨놓고는 처분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그게 굉장히 좀 더 급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저가 매물들이 많이 시중에 나올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매입하면서 수치상으로는 가격이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고, 반면에 지금 강남 상구나 이렇게 좀 소위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정권에서 대출 금지 때 집을 사셨던 분들은 대출 아예 안 받고 보유하신 분들이고 그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매입 단가가 워낙 낮은 분들이라 그렇게 급하게 매입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희소성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지역들은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무래도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역 양극화는 좀 심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권이 뭐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극화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외곽 지역은 좀 더 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소위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도 거의 오르지가 않았어요. 막판에 조금씩 소폭 올라가다가 대출 규제 나오고는 제일 먼저 하락으로 돌아선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들을 보면은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최고 떨어졌을 때보다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나는 꼭 바닥에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가는 계속해서 내 집 마련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단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는 시기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그 단지 안에서도 저가 매물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매입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뭐 누구나 다 좋은 입지의 주택을 살 형편이 되진 않는 거니까 근데 전세나 월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난해까지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원룸조차도 월세가 뭐 70만 원, 80만 원짜리가 서울에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아파트 쪽은 전세가 너무 비싸졌고 또 비아파트는 전세를 또 비선호하니까 월세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전월세를 사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비중으로는 이제 중저가 위주로 아파트를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뭐 중저가가 좀 많이 밀집된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저는 좀 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속해서 나왔던 공급 대책들이 실제 그 입주로 이어지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 이거는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그 부재 속에서는 올해도 공급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뭐 매매든 임대든 신축으로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라서 올해는 사실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저가 위주로의 매물을 좀 보시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무조건 뭐 빠르게 뭐 패닉 바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입하는 입장에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가 들어간 비용에다가 시공사의 프리미엄으로 똑같게 가격이 나오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그런 많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매입 단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 매물들을 기다리셨다가 좀 사시면 또 안전하게 주택 가격을 좀 방어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 수급 불균형이 큰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가격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뜯어보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도 부족해지는 건 맞지만 전국이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그 최근에 5년 동안의 입주 예정 물량을 분석을 해보면 서울은 평년 10년에 비해서는 최근 5년이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뭐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년이 최근 10년보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랐고 광주나 울산은 대표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한 광역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 부족은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수요가 너무나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서울 수도권과 지방 크게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봤을 때는 인구의 좀 이동 그리고 세대의 이동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거는 서울 안에서도 사실 강남 상구와 외곽 지역은 굉장히 가격 차이가 뭐 한 4배, 5배까지도 날 정도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개개인의 자산 격차가 굉장히 커진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굉장히 좀 적으신 분들은 대출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올라가기가 힘든 거고 또 이 와중에도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상속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현금 보유력이 높은 사람들도 사실 다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작년에 반포의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대가 50억으로 거래된 건수가 1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입을 많이 하시는 이런 편중들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뭐 현금 여력에 대한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희소성, 그리고 희소성이 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아예 무슨 트로피 주택처럼 뭔가 성공을 하거나 자산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런 지역을 매입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는 그런 양극화가 좀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올라간 순서를 조금 지역별로 보면은 그게 좀 확연히 나타나는데, 일단은 이제 강남 3구가 당연히 가장 뭐 전국에서 가장 좀 소위 수요가 많이 쏠리는 지역이고요. 그 외가 이제 마용성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마용성이라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면은 그 강남 3구와 마주보는 한강을 두고 마주보는 강북의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안에서는 그 한강면을 두고 그 중심부일수록 조금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다음이 마용성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역들은 그 옆에 붙어 있는 뭐 동작구나 광진구, 좀 더 확산이 되면은 뭐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한강변의 중심부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용성까지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광진구나 동작구, 영등포구의 일부 정도까지는 좀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진행할 때 안전진단 없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6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는 건 아니고 사업생 인가 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동의만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에 좀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1억 부부 합산해서 1억 3천만 원까지였는데 올해는 부부 합산해서 2억 5천만 원까지면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소득 조건 없이 신생아 특례론을 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또 신생아를 낳아야 된다는 조건은 있긴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뭐 신혼부부나 신생아를 낳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신규 주택 매입 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미분양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주택 공급 적체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나, 그리고 지금 미분양 지역에 85제곱미터 이하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에서 이제 면제되는 그런 혜택이 좀 주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막 급격하게 매입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사실 주택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도 올해 초에 이제 주택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보고 있으셨던 분들이 올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갑자기 오면서 전체적인 물가도 너무 올라버리고 한국 주식시장도 안 좋고 이 상황에서 주택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너무 많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지금 변하지 않는 거는 본인의 그런 자산 여력, 현금 여력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이제 영원히 불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DSR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에 따라서 뭐 대출 가능 금액이나 뭐 이자 부담만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도 무주택자이신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나의 자산을 조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월 어느 정도를 상환해야 부담이 없는지를, 다른 모든 것들을 모두 포함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좀 범위를 산정하시고요. 그 안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한 시기에 나의 자산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갈 길을 본인이 스스로 좀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이런 힘든 시기에 힘내시고 이 시기를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